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사과 방문에 대한 윤 후보 측의 이야기도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사선이고요. 호남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던 분이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선 후보 광주 사과 방문 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또 일부 시민단체, 5.18 단체 관련 분들이 또 이렇게 참배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막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했고 또 시간이 가면 받은 상처가 좀 아물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어제 현장은 가셨습니까? 함께? 저는 안 갔습니다. 아직 못 가셨군요. 예. 저는 또 다른 할 일도 있었고 저도 가면 광주에 제가 만나 뵈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사전 약속이 안 돼가지고 차후에 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안 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요. 민영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영배 의원은요. 이게 무례한 도발이다. 정치 기획쇼였다. 사실은 계란을 맞으려고 간 정치 기획쇼다. 실패한 쇼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거든요. 아니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해놓고 현재 내려가서 진지한 마음 자세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이상의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5.18 정신도 헌법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그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영광으로 발전이 됐고 광주의 희망과 꿈이 연결게 하고 그 넘어서 역동적인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후보로서 또 자기 실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약속하고 진솔한 사죄의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너무 그리고 여당에서도 5.18 정신 또는 윤석열 후보 실수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계속해서 이끌어서는 그건 정략적으로 5.18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건 5.18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주선 전 국회의장께서는 윤 후보의 광주 방문 전에 사과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조언을 좀 해주신 겁니까? 특별한 조언은 없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찬양 옹호 발언이 절대 아니고 대사과 부분은 정말로 여당에게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줬고 또 호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말씀드려라. 그러고 이제는 이렇게 진솔한 사과를 했으면 대부분의 광주 계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은 이제는 냉정하게 정치 공세하고는 선을 긋고 잘못을 용서를 해주고 또 그런 아량과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5.18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광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사과를 수용하고 또 윤 후보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후보 광주행 앞서서요. 이용섭 광주시장이라든지 5월 단체 등에서 아까 말씀하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거 비롯해서요. 5.18 왜곡 인사 청산, 국가장법 개정 이런 것들을 먼저 약속하고 오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요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5.18 정신의 헌법 개정 전문 그 명시는 이미 윤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그리고
이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제는 네. 이 사과의 결과물로 봐서는 너무 협소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윤 후보 사과와 상관없이 5.18 전문에 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개정이 될 때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5.18에 대한 피하 또는 폄하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바로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를 두고 이제 국가장법을 개정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국회에서 할 일이지 윤 후보 혼자서 그걸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씨가 국가장이 될 일은 저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뭐 윤 후보 시절에 국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도 저는 그런 일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 감정 또는 5.18에 대한 이 윤 후보의 평가 또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런 건 없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윤 후보가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보도를 못 봤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한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호남 민심 들끓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고요. 사과 방문했고요. 그러면 윤 후보에 대한 그 호남 민심 지지율 이거는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호남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고, 또 갈수록 그 여론은 상승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결점과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되는데 적정한 분이냐 하는 평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살살살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민정당의 후신이기 때문에 그 민정당을 비롯해서 여기까지 올 때 그 다음 후신들이 5.18 문제나 광주 문제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아직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윤 후보는 원래 이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또 정치를 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의 섭섭한 감정을 윤 후보에게 전부 다 그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도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긴 했지만 국민의힘 정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첫 지역 방문 일정을요 어제 오늘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호남 방문을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하고 경남 김해로 건너가서요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할 예정인데, 이런 일정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는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묘역을 찾아뵙는 것은 야권 후보지만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역을 갔는데 그 나의 당하고 소속이 달랐던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기념관을 들리지도 않고 온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결례지요. 그것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후보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민영배 의원의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쪽 건너가서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검찰 수장이었으니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사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불행한 사태가 맞아졌는데 이제 그 수사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혐의에 대한 개연성 내지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만일에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검찰이 정치검찰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셨지만 그 검찰의 책임이라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이재명 민주당 쪽 후보도 그렇고 이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산업화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도입을 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소속 당이 다른 대통령이 썼던 정책은 무조건 배제를 하고 새로운 정책만 개발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무리한 발상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다른 당 후보도 다른 당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함께 좋은 공약은 차용을 하든 아니면 도입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선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시고요. 캠프에 들어가겠으니까 요즘 캠프는 안 들어갔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지선언만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국민의힘 요즘 선대위 구성 두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권 교체는 국민이 60 내지 70%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대명제가 돼 있고 또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거나 정권 교체되려면 이제 윤 후보가 야권 후보 유력한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부터 윤 후보 당선에 목표를 맞춰서 구성이 돼야지 이거 선대위가 바로 마치 대통령 당선된 비서실 구성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볼상사납고 국민이 외면하기 굉장히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캠프에 안 들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에 가입할 이유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 가입 안 하셨으니까요. 선대위 쪽에서 러브콜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합류해달라 요청이 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어차피 지지한 이상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무슨 역할이든 해야죠. 알겠습니다. 선대위 인선 이것 때문에 특히 그 파리 때 하이에나 자리사냥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대위는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견마지를 다해야 할 그런 조직인데 그게 벌써 권력 다툼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선대위 구성 자체가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문제로 비하가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만과 자만에 빠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국민 민심이 쉽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요. 얼마 전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출마 선언할 때 자신은 당선되러 나왔다. 국민의힘 쪽 후보가 자신한테 양보하면 모를까. 단일화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로 나서는 것이지 중간에 들어가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려고 처음부터 후보 출마 변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각자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그 야권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됐을 때 상호간에 협력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후보 단일화의 절차에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합류한다면 근데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사실 그동안 앙숙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용광로에 당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앙숙 관계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런 불편한 관계 있다 할지라도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서 예. 그런 것은 자질구레한 문제죠.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큰 국가 대사를 논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인터뷰였습니다.